기러기들이 막 떠난 시간, 인근 뒷산에서 잠을 잔 독수리들이 하나둘 저수지 뚝방으로 모여든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독수리, 그 날개 길이는 무려 3m, 거대하다. 하늘에 자신보다 더 큰 날짐승은 없다는 것을 아는 탓일까. 늦잠을 잔 독수리는 여유롭게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모여든다. 하지만 드넓은 철원 평야 가운데서 독수리들이 모이는 장소는 딱 한 군데, 바로 이곳 토교 저수지 뚝방이다. 이유는 먹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여든 독수리들이 뭔가를 기다린다.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인근에 사는 민통선 마을 주민이다. 근데 절대 뭐 병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소들이 새끼를 낳다가 잘못되면은 이게 이렇게 죽는 수가 있어요, 소가. 그래서 그런 소들 갖다 주는 거니까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독수리 먹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드넓은 하늘을 무대 삼아 날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독수리의 활공은 먹잇감을 찾는 행위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운 겨울 죽은 고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독수리의 활공은 먹이를 찾는 절박한 몸짓이라 할 수 있다. 하늘에서와 달리 땅 위의 독수리는 볼품이 없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고 있다. 용맹스러운 외모와 달리 독수리는 사냥 능력이 없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의 청소부라 불린다. 날개는 너무 거대하고 덩치는 너무 크다. 그래서 걷는 힘이 부족하다. 독수리는 청소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뼈와 가죽은 그대로 놔둔 채 살과 내장만을 먹는다. 먹을 것을 발견하자 득달같이 달려든다. 까마귀가 먹고 있던 뼈다귀 하나를 두고 다툼을 벌인다. 까치나 까마귀는 독수리와 같은 잡식성이다. 먹이가 턱없이 부족한 겨울, 독수리는 크기가 몇 배나 작은 까치, 까마귀와 먹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독수리끼리도 먹이 때문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상처를 입히는 일은 거의 없다. 싸움에도 일종의 규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젖소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독수리들은 먹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죽은 고기만을 먹기 때문이다. 2, 3일 정도 썩힌 후에야 독수리들이 먹을 수가 있다. 직접 사냥을 하지 못하는 독수리에게 시체를 빨리 찾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다.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이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다시 뚝방에 내려앉는다. 낮 시간 동안 나는 것보다 앉아 있을 때가 훨씬 많다. 그나마 남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털을 다듬고 젖은 날개를 말릴 뿐이다. 눈 덮인 철원 평야.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눈 위에 발자국, 두루미다. 먹이를 찾아다닌 흔적이다. 두루미의 먹이는 가을 거지 후 논에 떨어진 곡식이다. 하지만 눈이 내리면 곡식이 덮여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 시간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분주하다. 두루미에게 줄 먹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마을 주민들은 20kg, 1000포대 정도의 곡물을 준비한다. 주로 눈이 내린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다. 두루미의 집단 월동지인 철원 평야에 준비해간 곡물을 뿌려준다. 크고 작은 곡식을 섞어서 주는데 거기엔 용도가 있다. 두루미는 주로 옥수수를, 벽씨는 주로 기러기가 먹는다. 두루미는 이제 나달이 지금은 눈이 덮여서 그런데 눈이 안 덮였을 때는 나달이 떨어진 걸 주워 먹는데 눈이 덮이면은 우리가 그래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군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봉사대원들이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덮여갖고 특히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철원 평야의 하늘에 두루미가 나타났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1,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종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철원 평야에는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와 203호인 제두루미가 대표적이다. 땅에 내려앉자 서로를 향해 날개짓을 한다.
두루미 특유의 몸짓이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중이다. 두루미는 암수 2마리가 새끼를 돌본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두루미의 또 다른 특징이다.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도 마찬가지다. 어린 유조는 작년 봄 부화에서 데리고 온 것이다. 두루미는 한 해에 겨우 한두 마리만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단위로 먹이를 먹는 제두루미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하다. 두루미는 유난히 예민한 동물이다. 먹이 활동을 할 때도 한 마리는 보초를 서듯 주변을 경계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 작은 새들에 비해 동작은 느리고 다른 맹금류에서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 두루미의 울음소리는 주변의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다. 두루미가 날아오를 때는 항상 서로 소리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 미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고라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철원 평야까지 내려왔다. 그만큼 산속에는 먹이가 없다는 뜻이다. 추위와 굶주림, 비무장지대의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힘겨운 계절이다. 기러기는 철원평야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녹은 땅을 찾아 내려앉고 거기에서 벼 이삭 등을 찾아 먹는다. 텃세인 말똥가리도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말똥가리 한 마리가 전신주에 앉아 먹이가 있는지 내려다본다. 쥐와 작은 곤충 등이 말똥가리의 주된 먹이가 된다. 먹이를 발견한 듯 바로 난다. 빠르고 민첩하다. 하지만 사냥에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먹이를 놓친 모양이다. 한참 동안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먹이를 찾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 결국 포기하고 날아간다.
비무장지대 DMZ 남방 한계선. 지난 50년간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선 앞, 고라니 한 마리가 한가로이 거닐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양자강 하구에서만 서식하는 고라니는 전 세계에서 희귀한 사슴과 동물이다. 크게 무리지어 살지 않고 먹이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좁은 비무장지대는 고라니에게 더없이 좋은 서식 환경이다.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비무장지대 안. 그곳은 고라니에게는 천국이나 다를 바 없다. 마음껏 활개를 치고 뛰어다닌다. 여기가 그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고 또 그동안 그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새들의 서식 환경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고요. 반대로 그 남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그 공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새들의 서식 환경이 너무 계속 날로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개체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와서 두루미가 지금 한 550마리 내지 거의 600마리가 우리 철원에서 겨울을 난다 보면은 전 세계 약 4분의 1 이상이 철원에서 겨울을 난다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우리 두루미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드넓은 철원 평야, 아무 논에나 가서 먹이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철새에게 겨울을 나기에 좋은 서식 환경이다. DMZ로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의 개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겨울 철새들의 천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겨울 철새들의 집단 활동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사냥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나 사람이 지나가도 잠시 몸을 피할 뿐 철새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겨울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국토가 야생동물이 살기 힘든 상황.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은 온갖 희귀한 야생동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야생동물에게는 하나의 보호막이 된 것이다. 다시 흉내를 읽겠습니다. 자, 셋. 이들보다 힘이 약해. 그런데 이런 서식 환경에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민통선 마을 파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조류협회 주관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시작됐다.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독수리는 겨울철 먹이 활동이 가장 어려운 조류다. 그런데 올해는 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조류 독감 때문이다. 각종 단체에서 실시해온 먹이주기 행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조류협회 한갑수 지회장은 이틀에 한 번 독수리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얘들이 물려 있을 때 가보면은 들어오세요. 영하의 추운 날 먹이주기 행사까지 중단되면서 탈진한 독수리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폐사한 독수리까지 뜯어먹기도 한다. 이 독수리는 탈진돼 가지고서 쓰러진 것을 얘들이 이제 죽은 것을 지금 이제 독수리가 다시 뜯어먹는 겁니다. 이제 다 뜯어먹고 날개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제 종족의 살까지 뜯어먹어야 할 만큼 먹이가 부족한 것일까? 논 한 구석에 얼어 죽은 독수리도 발견됐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지만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논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논 위로 낮게 날아들었다. 오랜 굶주림으로 날 기력도 없는 듯 보였다. 괜찮아. 다행히 날개는 부러지지 않은 듯하다. 탈진이 엄청 심하네요. 얘는 몸무게가 지금 얼마 안 나가요. 지금. 드세요?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예. 이 마대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 넣어놓으면 안정이 돼요. 얘는 컴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대에다 담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탈진한 독수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공 반응은 잘 있고요. 예상대로 굶주림으로 인해 탈진된 상태였다. 네, 태우세요. 아직 의식은 있지만 독수리의 심장 박동은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 조금 빠른데요. 이렇게 탈수혈증 있을 때는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빠르고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얗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탈수라든가 빈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요. 보통 쇼크 시에도 이렇게 하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활발한 개체라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만지고 쉽게 장갑을 안 끼고 만지도 허락하지를 않거든요. 허락하지 않는데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만져도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이 탈진된 독수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조류협회로 옮겨졌다. 먹이를 먹이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좀 해야지. 못 움직이네. 얘 못 움직여요. 올해는 유난히 탈진하는 독수리들이 많다고 한다. 먹이주기를 갑작스레 중단한 탓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 얼른 닫아도 돼. 독수리 같은 겨울 철새가 조류 독감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명확치가 않다.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 독수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여 마리가 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없었었습니다. 탈진이나 폐사가. 근데 올해는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먹이주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양이 딸려가지고 독수리들이 지금 폐사나 탈진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철원평야 독수리 서식지. 며칠 전 던져진 젖소는 모두 독수리들이 먹어치운 상태다. 둑방과 논을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아보지만 먹을 것이 없다. 한참 예민해진 독수리들. 자신보다 한참 작은 까마귀의 먹이까지 뺏어 먹고 있다. 뚝방에 앉은 독수리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나마 남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독수리. 그들이 다시 민통선 지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먹이주기 행사 덕분이었다. 하지만 조류독감으로 인해 그 서식 환경은 척박해지고 있다. 조류독감과 먹이 부족.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몽골로 돌아간 독수리는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